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많은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시장, 원래 비 오는 날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예전에 아주 옛날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강한 장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흐름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이제 좀 오른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사봐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시점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미국이 소비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강하게 보여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물가가 3%대까지 내려왔고요. 4%에서 3%까지 내려오면서 강하게 하락세를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비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죠. 소비 물가가 우리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다만 이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전월 대비로 봤었을 때는 조금 소폭 상승했다라는 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7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가 일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점을 조금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연준은 기다리겠죠. 그 부분에서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시장은 이제 증시는 그런 기대감,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었던 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단락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조금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좀 바닥에 많이 내려가 있던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최근에 저 바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자, 어제는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화장품 쪽도 밑에서 조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또 역시 개별 기업의 어떤 특징적인 이슈, 3사 합병에 대한 이슈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의 기조를 줄 수 있는 수급이 강하게 제약 쪽에서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이면 시장의 제약 바이오들이 상관없어도 개별적으로 올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패시브 자금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그런 분위기가 오전장에 주도하면서 셀트리온과 그리고 반도체 쪽의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 주도주죠. 그쪽에 대한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고 있던데 그쪽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을 조금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쪽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의 움직임성이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투자자의 심리는 지금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씩의 분할성 접근성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를 때만 사지 않으면 됩니다.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조정을 주니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 차익 실현이 많습니다. 그런 조정을 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내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IT 반도체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계속 이런 흐름성에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흐름성이 있지만 결국 상승 기조를 하반기 때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강한 조정성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 시점에서 살 수 있는 타점을 보는 게 좋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분할적인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IS 이커머스. IS 이커머스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600원에 5%.
7,600원에 5%요. 네, 너무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 아이고 어떻게 4천 원만 와도 내가 팔으려고 하는데 영 안 오네요. 영 안 와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뭐 파는 관점이 어떤 점이 가장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보고 계신 하도 건가요? 안 오르니까 안 오르니까. 계속 그냥 땅굴 파게 생겼어요. 네. 아, 기업 자체가 한번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작년에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제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7,000원대 매수 관점을 가져갔다라는 거는 기간도 꽤 되셨네요. 그렇죠? 네, 뭐 거의 이제 1년 정도 되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참 테마성이에요. 테마라는 느낌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이슈가 같이 접목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작년에 크게 나오고 난 뒤에 특별하게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 기업은 그 굉장히 소형주라는 건 아시죠? 네. 네, 그 소형주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형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통 소형주도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끌어올 때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크게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뭐 강한 상한가는 갔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래도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중심에 설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 이거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올라오는데 이 중소형주를 올라와서 더 가져간다는 관점보다는 정리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재무적으로 실적에 돈을 버는 관점보다 이슈 따라서 그냥 뉴스 따라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지 마세요. 네. 대형주 매매하세요. 대형주? 아이고 이거 대형주 하는 게 낫지 이거 못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말고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도 흔히 아시잖아요. 반도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아시고 차라리 그런데 조금씩 사서 모아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쪽에는 한 4천 원만 오면은 그냥 손해 보더라도 매도를 올랐는데 4천 원도 안 와요. 제가 봤을 때 4,8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네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이후 다음이에요. 그래서 4,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네, 그 가격에서 한번 결정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800원 정도는 올 수 있다. 네,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반등에 대한 네. 부분들이 이 무너진 자리가 다시 돌아가는 회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에요. 근데 저항이 저항받아서 못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까지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4,800원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잘 매도하시고요. 올라왔을 때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쪽이 좋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4,800원 와도 매도해야죠. 네, 수고하세요. 비중이 적으니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반도체 5,250원에 50%. 5천 얼마요? 250원에 50%. 50%요. 네, 지금 올라오네요. 네. 네. 근데 왜 50%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추가 매수 좀 했어요. 추가 매수요. 뭐 과감하시네요. 50%나 네. 뭐 확실하게 또 샀는데 올라오면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그죠? 일단은 다 파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네. 쪽에 제주 반도체도 이 자리가 원래 딛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이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쪽에서 시그널 줄 때 강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초기에 올라갈 땐 강했었는데 이 제주 네. 반도체는 좀 특수성이 좀 개별적으로 자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삼성전자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좀 자체적으로 좀 이슈를 끌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주 반도체는 매수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대응이 네.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뭐 내용적인 거는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하고 내용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는 비중이죠. 대응이죠. 그죠? 대응에 대한 부분들 내가 늘렸던 걸 줄여내야 됩니다. 처음에 샀던 비중이 10%다, 20%다 같으면 그 정도만 보유하시고요. 현금화하세요. 아시겠죠? 매수가 얼마까지 볼까요? 매수가 거의 다 왔잖아요. 현금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5,900원 정도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팔고 5,900원까지 다 들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 제가 목표가 5,900원이라는데 그럼 5,900원 다 팔면 수익이 어마어마 더 클 텐데라고 해서 또 매수가 오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이라는 걸 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해둬야 내가 생각에 빠져서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반드시 줄이시고 5,800원대 정도에서 나머지는 매도하시는 전략을 드리고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괜찮으니까요.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스카이라이프요. 스카이라이프요. 예, 6,500원에 30%입니다. 6,500원에 30%요. 네, 이거 계속 물 타서 지금 이렇게 낮춰놨는데요. 가져가야 되나 어쩌나.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는 뭐 기업적으로는 실적으로 소외성 때문에 내려왔고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재무도 그렇게 뭐 상승 재무가 이제 늘어난 추이는 아니에요. 이익 관점에서는 이익 관점은 예. 조금씩 줄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같은 돈의 현금성은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평단가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밑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사신 예, 것 예.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서 단가는 떨어졌고 매수가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가 아, 단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추세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이 관심을 받는 네. 구조는 아니고 미리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직 네. 추세 전환,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빨간색 네. 선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흐름을 따라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계속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30%인데 내가 절반 네. 혹은 뭐 절반 이상 20%를 현금화 시켰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네. 10%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10%가 예, 지금 예. 올라가도 초기에 생각하셨던 데에서 내 원금에서 수익이 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현금만 챙겨놨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경우에는 내가 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적인 비용이 20%나 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음, 저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나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맞추면은 제가 그 가격에 다 기다리고 저는 떼돈 벌고 있겠죠.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 통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은 코로나 때 빠졌던 게 신저가였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가 신저가예요. 그러면 이 예. 밑으로 내려갔던 과거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죠. 내려가는 방향성의 아. 가격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방향성을 오히려 위로 잡아주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6,800원대까지 회복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내려가는 예.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 놓자라는 거예요. 30%인데 내려가는데 또 다른 현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거는 내가 비중에 과중되면서 약간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 필요한 이 스카이라이프의 투자금은 나는 30%다. 20%는 현금화 시켜서 10%의 원래 내가 처음 투자했던 10%의 수익을 노리되 내려왔을 때 20%의 현금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나머지 비중은 네. 일부를 파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20% 현금화, 정도. 그렇죠.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네. 6,800원까지 일단 홀딩하시고 이후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예. 일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모토렉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50원이 한 25% 정도 됩니다. 2150원에 25%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가 이 산지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고 나서부터는 계속 내리네요. 네. 잘못 산 건가요? 잘못 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슈가 좀 잠잠해진 거죠, 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죠? 네. 자율주행 쪽 관련돼 있는데 뭐 현대 쪽으로 관련돼 있고, 그 뭐
그러니까 차량 이제 보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전하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손 놓고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그런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네. 기능에 들어가는 부분들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반영돼 왔고 이게 뭐 또 무상증자다 뭐다 이런 내용의 기업적 개별적인 내용으로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크게 한번 만든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사신 가격대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사신 가격이에요. 근데 그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모멘텀이 과거부터 해서 올라왔던 흔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올랐던 데가 한 15,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15,000원이요. 네.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네. 내가 조금 높게 산 거잖아요. 그죠? 네. 단가가 못해도 한 16,000원이나 17,000원대가 돼주면은 저는 좀 보유해 가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얘기 나오고요. 오늘 또 안암전자라는 기업이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게 뭐 자율주행 관련된 표준화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관련된 부분에 업체하고 연결돼서 올라가는 흐름성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 자동차 쪽에 부품 쪽 이슈가 많이 갔었는데 그럼 자동차를 다음에 또 이슈를 만들고 애플도요. 좀 있으면 애플 아세요? 애플 회사 있잖아요. 우리 네네. 휴대폰. 네네. 예, 거기도 이제 네.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줬었는데 그런 내용이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는 순환, 테마 순환인데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네. 내가 매수가가 어머님 매수가가 25,500원 정도, 21,15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올라오는데 자꾸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조금 올라오면 네,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고 팔고 하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도 그런 파는 자리에서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자꾸 단가를 낮추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더 써서 낮추는 게 아니라 25% 비중 올라오면 줄이세요. 아시겠죠? 아, 비중을 줄여요? 줄여서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늘려도 되니까 저는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봐요. 이 기업의 네. 이 이슈가 계속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재무적인 부분도 작년에 실적 2년, 3년 동안 회복하면서 이 작년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재료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요. 21,150원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어떻게 하라고요? 줄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줄이세요. 한 10% 정도는 줄이시고 그때 또 한번 네. 문의를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10% 줄이고 나머지는 또 가져가야 되겠죠. 한번 좀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다만 충분히 네. 저는 매수가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대로템이고요. 네. 37,000원에 20% 됩니다. 37,000원에 20%요? 네네. 네. 한 20일 넘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산 주기 때문에 좀 네.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네. 한 20일 넘었는데 음. 좀 올랐다가도 떨어지고 하네요. 아버님, 이 종목 이전에 한번 사서 수익 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한 번 샀었습니다. 그게 수익 나셨죠, 그죠? 네, 조금 났었어요. 네, 났었는데 그때 샀는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싸셨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른다 안 오른다 하는데 가격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비싸지니까 살려고 하는 심리가 점점 줄겠죠, 그죠? 아,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내가 수익 좀 나니까 더 안 오른다.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안 오르니까 이거 얘가 안 오르네 하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네네. 지금 아버님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낮은 가격에 샀는데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안 올라가요, 더. 그죠? 안 올라가고 네네. 지금 한 달 가까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보라고 해요. 행보가 길어지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도 좀 많이, 이 현대로템 가격도 많이 비싸게 올라왔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올라가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심리는 또 꼭 그래요. 올라가야 뭔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안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생각도 또 줄어들어요. 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사고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팔려고 하는 사람만 네.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내일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하고 내일하고 월요일 정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은 팔고 외국인도 잔뜩 팔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변곡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얘들이 이제 포지션을 같이 한 방향으로 쏘지 않으면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3일 정도 남았거든요. 3일 정도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금 실적으로 여기서 아래로 쳐지는 거는 저는 기준점으로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격을 최근에 아래쪽으로 이탈했던 35,400원, 500원 정도, 34,500원 정도는, 35,500원 정도는 내가 이탈했을 때는 이거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현금화해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세우시고요. 3일 동안 혹시나 위쪽으로 올라가서 425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조금 한 10% 이내에서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네.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행보 3일 정도만 딱 보유하셨다가 안 가면은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아이고, 봐드릴까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 허가비스요. 펄어비스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아니, 매수가가 조금 재매수 해가지고 95,000원에 40%예요. 95,000원에 40%요? 95,000원, 95,000원. 예. 95,000원, 95,000원이요? 예. 머네요. 그쵸? 예, 진짜 멀다. 조금 더 사신 거예요, 혹시? 예. 500주 샀는데 500주 더 사가지고 95,000원 됐어요. 5만 원대 샀어요. 또. 그 전에 저기 꼭대기에서 사셨구나. 그죠? 예. 참 어려워요. 이게 재작년에 샀어요. 재작년. 네네네. 예. 딱 시점이 재작년인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수급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 게임주가 한 번씩 흔들리고 뭐 소형주들이 흔들리고 뭐 일부 종목들이 빠지고 이런 흐름성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쪽에 쏠림 현상이고요. 미디어나 게임주 쪽에 대한 흐름은 하반기 때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다. 뭐 경기 소비재가 오르고 다음에 그 중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돈을 좀 써도 되겠다라는 게 돼야 게임주도 흥행을 하거든요.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하반기에 게임주라는 건 아시죠? 게임 회사라는 거. 네, 게임 회사인데 하반기 때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쪽이긴 하지만 좀 대형 회사, 대형 기업들하고 조금 계획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게임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어머니한테 제가 이래 막 기업 내용을 많이 설명드린 것보다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시간적인 부분은 좀 걸리지만 회복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9만 원까지 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가니까 그냥 들고 계세요라는 건 너무 막연한 기다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본다라면 기간적인 조정이 거의 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 흐름 안에서 좀 변동성을 얕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높게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기대는 9만 원까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와서 또 시간을 또 딜레이 시키고 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6만 원까지만 기다리고요. 저는 하반기 때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5, 6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성이 기관 쪽의 수급이 투신이나 연기금이라는 기관의 수급이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우리보다 뭐 내용적인 거나 정보나 계획이 있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이 계속 사들여 왔어요. 팔지 않고. 우리는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파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팔면 그들이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깔려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하시고 6만 원 정도 오면요. 어머니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6만 원에 다 팔지 말고. 6만 원에 다 팔면 손해가 크잖아요. 그때 되면 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확인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야, 이동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항상 너무 잘 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온라인 강연회가 좀 있고요. 오후 4시입니다. 장 끝나고 30분 뒤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식챔피언 주식스쿨 검색하시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구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평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부평이고요.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길목 한번 건너시면요. 지는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쉐브웰 워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수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이유와 그리고 설명 그리고 노하우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자, N게임이네요. 게임주 얘기 드렸는데 바로 N게임이 또 나오네요. 자, N게임 매수가가 8,650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조금 반등성이 나오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립니다. 뭐 실적으로 큰 업황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도요,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은 경기 침체다, 소비 위축이다. 그럼 당연히 게임에도 쓰는 돈이 개인들의 어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흥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이 시점에 무슨 게임이야 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다만 또 인기를 끄는 게임에는 확 몰려가죠.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런 게임들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진행하고 또 연예인들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임주의 역할은 중국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 가장 큰 회복성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외에도 하반기 들어갔을 때는 이 경기 침체성은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현재 경기 소비재, IT 반도체 자동차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면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 소비와 필소비의 중간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여행 이런 수요가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됐다가요. 다음은 필수 소비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 안에 게임주도 역시 포함이 되고 미디어, 플랫폼 이런 쪽도 역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가장 밑에 바닥에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들의 대형주, 그러니까 게임주에도 대형주 쪽의 수급을 체크하시면 N게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대형주의 수급을 지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나 이쪽에 대한 외국인, 연기금,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꾸 2차 전지만 쳐다보고 있지만 기관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래에 있는 관점에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두는 겁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위쪽을 바라보지 말고 내려와 있는 거를 관심을 가질 때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기업이 다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끼를 갖고 있는 N게임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15% 비중이라서 늘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회복은 9,000원대까지도 시간적인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웍스네요. 자, SK네트웍스 매수가가 5,400원이시고요. 현재가 부근이네요. 9%네요. 오래 물려있다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홀딩하세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S트래픽을 SK네트웍스가 인수하고 하는 관점도 있는데, SK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적인 부분이나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아리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내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많이 회복되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전환하고 있는 기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눌러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관점이 조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6월 초쯤에 있었던 이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요. 2번 정도의 어떤 2마디 조정을 뺐다라는 부분에서 원래 1마디 조정이 더 빠졌어야 됐는데 어제부터 해서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주네요. 혹시나 조정을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5,200원대 정도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으나 이건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바로 슈팅이 나와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9% 정도면 오래 기다리셨는데 관점에서 이익을 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쪽의 시선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 5,8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팩이네요. 자, 신팩 주가의 흐름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5,700원대 같으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철강 쪽 관련해서 오늘 포스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전기차 쪽 전용의 어떤 강판 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후반 쪽으로 넘어가서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 철강 쪽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신팩 같은 경우도 역시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추가 매수 관점은 조금 시간적인 텀이겠지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5% 정도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조금 행보를 더 할 거라고 보이지는데 행보라는 게요. 주가가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행보 관점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아직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행보라는 관점이지만 거래 없이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가 다 줄었습니다. 최근 5월 달에 시세 한번 나오고 거래가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점에서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이 자체가 거래가 죽어 있을 때가 행보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게 행보지 주가가 옆으로 간다는 게 행보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파는 사람이 조금 많으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보고 행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행보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 전환점은 거래가 나타났을 때가 나타났을 때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 저는 일단 기업적인 내용과 재무적인 부분에 안정성이 있고 내용적인 부분이 아직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월 달, 5월 달에 있었던 이 관점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추가 매수 가능하되 조금씩 이 행보의 흐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쪽. 아주 정말 하루에 한 주 사도 됩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반등 줬을 때 저항을 보여줬던 5,900원대 정도까지만 시세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는 것 같네요. 다시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신세계 인터넷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10%요. 26,0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많이 내려서 추매를 어느 때쯤 해야 되나 해서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3만큼은 살 수 있어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요. 10%요? 네. 10%의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26,000원이요. 26,000원에 10%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번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 최근 제가 호텔신라 신세계 쪽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내려오고 신저가 영역까지 빠지고 느낌이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과거에 이제 2018년도 때 빅사이클이 나왔던 그 흐름대가 이 가격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가격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요. 바로 올라간다는 관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력이 과거에 빅사이클을 만들고 원래 가격이 돌아왔는데 이 기업이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네.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거야 네네. 뭐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 캐파에 대한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 가격에서 다시 천천히 회복할 수 있고 하반기,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경기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라고 하지만 동결되면서 기업들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고용이 다시 회복되고 그럼 일자리에 의해서 소비가 다시 촉진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옷도 사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점점 회복을 하겠죠. 그럼 그런 시간을 내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라는 게. 그 회복을 따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한목에 사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약간 방향성을 전환해주는, 아직 전환은 안 됐지만 행보로 바꾸겠다라는 흐름성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뭐 최근에 의류 업종들 다양하게 이제 의류 쪽에서 강했던 건 ODM, 생산하는 업체였지만 유통 쪽이 아니라 생산하는 업체였지만 그들 쪽과 연계해서 이제 유통하는 쪽까지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아주 조금씩 모아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모아가시고요. 매수가까지 26,000원은 조금 먼 길이는 하잖아요. 그죠? 한 40%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는 한 27,000원 정도 거기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모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16,142원에 80%. 16,140원이요. 142원. 네, 예. 20%요? 몇 프로라고요? 80%. 80%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왜 어떻게 80%를 살 수가 있죠? 네. 제가 사고 팔고를 잘 못해서 살 때는 좀 많이 삽니다. 네, 많이 사는데 올라가면 진짜 좋죠. 그죠? 막 5%만 올라도 예. 엄청 좋은데 한 3%, 예. 2%만 빠져도 갑자기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더 사도 아무 효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가지고 있으면 오를까 싶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오르면 그냥 매도를 할까 싶고 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머니 예. 홀짝을 하면 안 돼. 우리 그 홀짝이라고 하잖아요.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홀짝. 네. 예, 짝수냐 홀수냐 이거 맞추는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에선. 아시겠죠? 예, 예. 어머니가 충분히 예. 할 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되는 기업인가라는 거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네, 예. 앞으로 좋아지는 관점, 삼성 디스플레이 도움을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네. 어떻게 해서 시그널을 낸다는 부분이 아직은 중국 때문에 중국의 네. 어떤 이 격차가 좁아지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다만 아, 예. 이제 전장 쪽이나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 디스플레이 시장이 조금 더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그게 네.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아직은 네. 정책이고 아직까지 이 산업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대를 하고 있는 아, 거지. 예. 그래서 예, 예. 어머니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접근은 괜찮았지만 이 큰 접근은 어머니가 그냥 아니, 샀다 아니면 뭐 말지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이 계속 예. 줄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네, 내 돈이 예.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예,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충분히 반등 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더 뚜렷한 뭐 반도체를 네. 차라리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네. 어머니가 계속 평생 투자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몇 있으세요? 톤도 가지고, 예.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또 80%라는 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400? 비중이라는 네. 부분도 잘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에 집중하세요. LG 디스플레이는 반등 주면은 아. 다 정리하시고 일단은 현금화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팔면 되겠습니까? 매수가요. 매수가는 올라올 예. 수 있어요. 그 매수가는 아,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올라오겠- 있으니까 아, 예, 예. 손해 보지 마시고 수익도 바라지 예, 예. 마시고 현금으로 예, 예.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팔고 삼성전자를 구매를 조금씩 하라 조금씩 말이죠. 사도 되죠, 어머니. 아, 수익 중이시면 예, 사지 예.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16만 3,600원에 10%. 16만 3,600원. 3,600원이요. 네네. 어떤 점이 이거를 궁금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여력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네. 내가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건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얼마라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만약에 한 30%가 더 있어요, 그죠? 네, 그 30%에서 내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기업에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내가 투자하는 게 적당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10%를 사놓고 아예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모레 퍼시픽에 최종적으로는 한 30%까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 30%에 대한 부분 현금성을 유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10%를 관리해가면서 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10%를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10%를 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도 내 평당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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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4만 원 정도 왔다. 그러면 반등 줬을 때 어차피 나는 또 많은 시세적인 부분에서 25% 정도의 시세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럼 25%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또 사놓고 어차피 기다리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내 현금은 소진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 네네. 않을까요? 20%가 한 번에 맞아요. 올라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관점은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오고 난 뒤에 더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12만 원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 올라와서 더 네네. 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이 위로 추세를 바꾸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위기에서 기술적으로 흐름성에서 소외돼 있더라도 올라오다가 한 번에 어떤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뭐 중국에서 한마디를 해주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했다던 그런 부분에서 12만 원까지는 일단 회복하는 걸 눈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난 뒤에 더 살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모레퍼시픽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갈수록 봐야 돼요. 그때까지 저는 좀 조금씩 회복할 관점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돈이 갇힐 수 있으니까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지켜보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네네. 저는 눈으로 일단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이후에 생각해보자라고 얘기 드릴게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시간의 차이이기 네. 때문에 미리 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대표님 때문에 제가 수익도 좀 많이 보고 제가 네. 너무 덕을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부분인지 네. 제가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네. 걸로 제가 감사합니다. 아, 예. 맨날 우리 대표님 나올 때마다 제가 네. 안 빼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제가- 정보이 궁금하세요? 예,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을 25,300원대 한 1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한 몇백 원 이게 조금 수익이 났는데요. 네네. 그냥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이거 가격 얼마 선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한 7% 정도 수익 나면 만족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네. 대표님이 보셔가지고 이 선에 매도하라 그러면 네네. 하려고요 제가.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 봐드리면은 뭐 얼마 여기서 얼마 팔고 또 얼마 팔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오늘 예, 하고 예. 나면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네, 네. 낮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좀 제 기준에서는 좀 확률이 높은 가격을 조금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네. 가격을 얘기 드리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시라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네, 그런 네. 가격적인 것들을 뭐 꼭대기 간다, 뭐 얼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네. 확률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수익을 네, 안정적으로 네.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 예. 가격에서 뭐 내려간다, 뭐 더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27,000원 네.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거래가 좀 많이 활발해지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시장에 이슈도 나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뉴스는 그 크지는 않거든요. 네. 아, 그러면 2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27,500원 정도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7, 8% 정도 수익권에 진입을 할 것 아. 같고요. 뭐 아, 대한항공 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뭐 복세 편살 예. 그러면서 수급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수급적인 예. 부분에서 아래에서부터 계속 수급이 빠지지 않고 차 있기 때문에요. 한번 흔들려도 재차 올라올 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 잘 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림이요. 하림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아니. 되실까요? 3,140원이요. 3,140원이요. 예, 20%를 샀는데 어떻게 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거 네. 어때 이 시기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데 기대가. 네. 자, 일단은 뭐 이슈가 좀 잠잠해서 그런 거죠.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 어떻게 보면은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하림도 예, 예. 저는 그렇게 뭐 하림 지주가 돈을 갖고 있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돈들을 갖고 있고 뭐 기업도 저기 큰 기업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펜오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는 거 있지만 하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닭고기잖아요. 그죠? 네, 닭쪽입니다. 닭쪽인데 이 닭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뭐 이슈가 됐을 때 올라가죠. 뭐 후쿠시마 쪽 관련해서 뭐 이제 뭐 해산물 안 먹고 육류만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면서 관련돼서 또 갑자기 한번 올랐다 빠지긴 했는데 좀 비현실적인 테마성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슈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테마라고 하죠. 테마주, 급등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얘는 좀 약 그 축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재무적인 부분이
실적으로 이익 관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니커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흐름성 자체가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슈, 테마 이슈가 있는 건 한 변동성을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맞춰 놓거든요. 아직 뭐 후쿠시마 예. 대해서 얘기 나올 것도 있긴 하지만 닭고기하고 연관하는 거 저는 아예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줄 때 현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반등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20%라는 비중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래서 예. 한 3,000원대 정도 와주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시면서요. 혹은 3,000원에서 3,200원, 그러니까 약수익권 또 나올 수 있는데 뭐 정확한 가격을 우리가 맞출 수 없잖아요. 앞서 나왔던 매도권 영역에서 거래를 출회시키면서 빠졌던 여기까지 정도 회복이니까요. 거기서 매도하시고 현금화하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쪽으로 좀 우량한, 지금은 우량주를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량했던 기업을 사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그 코스닥, 코스피 이제 조금 약간 시가총액 높고 상위 종목인데 뭐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현대차 밑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 근데 돈이 좀 벌고 있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보세요. 네. 지금 정리하고 좀 다른 기대로 이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바깥하면 손실분이 크지 않으면요. 마음 가는 쪽이 또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네. 2,950 그런 판단이라면 2,900원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 안에 반등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 봐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예, 핀스틸 5,370원에 50%. 5,300원이요. 5,370원. 네, 최근에 들어가셨겠네요. 그죠? 이슈되면서 네. 올라오니까. 자, 이거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단기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단기 투자인데 50% 들어갔어요. 손절 안 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겠죠. 그죠? 길게 끌려다닐 네.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주겠지만 자꾸 매수가 왔다 또 떨어지고 매수가 왔다 또 떨어지는 걸로 해서 한 2달 정도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거는 근데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손절가를요. 내일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손절가는 저는 이거는 한 4,800원 정도 라인을 잡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위치도 맞지만 이전의 위치성에서도 지지 라인대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면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손절가만 좀 잡고 홀딩하셨다가 위쪽으로 반등 주면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라도 비중이 높으니까 수익률 좀 낮추세요. 그래서 한 10%, 5% 이내에서 나눠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세요.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요. 5%에서 10%를 나눠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려와 있는 종목 그리고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에 잊지 마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